안녕하세요. 팟캐스트나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계획이시라고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나발만학 프로젝트, 2020년 대한민국 부의 설계와 실행을 위한 심층 보고서. 실리콘밸리의 그 유명한 철학자 나발 라비칸트의 지혜를 30년 경력의 자산관리 전문가가 2020년 한국 현실에 딱 맞게 분석한 자료네요. 네, 이게 단순히 어떤 주식을 사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관점 그 자체를 다시 세우게 만드는 그런 자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보고서의 정수를 싹 뽑아서 지금 당신께서 구상 중인 그 컨텐츠에 바로 녹여낼 수 있는 통찰,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함께 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를 만드는 길이랑 크리에이터로 성장하는 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공략하는 거군요. 그렇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보고서가 처음부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쫓고 있는 게 과연 부일까? 아니면 그냥 지위일까? 이걸 구분하는 것부터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요. 정확합니다. 보고서는 나발 라비칸트의 통찰을 빌려서 부, 돈, 지위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해요. 특히 한국 사회처럼 경쟁이 막 치열한 곳에서는 이 구분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하거든요. 지위 게임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았어요. 네, 그렇죠. 그 지점이 정말 날카로운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쓰는 돈이 아니라 남한테 부자처럼 보이려고 쓰는 그 비용 때문에 진짜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니까요. 보고서에 이런 실천 과제까지 나옵니다. 지난 일주일간 나의 소비 목록을 쫙 펼쳐놓고 순수한 생존이나 행복이 아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위 유지비가 얼마였는지 냉정하게 계산해보라. 이거 꽤 아픈 질문이죠. 와, 생각만 해도 아픈데요? 그렇게 지위 게임에서 빠져나오는 게 첫 번째 단추라면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부는 대체 뭔가요? 나발은 부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다주는 자산, 이게 핵심이에요. 잠자는 동안에도? 네. 돈은 그냥 부를 옮기는 수단일 뿐이고 진짜 목표는 이 자동화된 수입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지금 당신께서 만들려고 하는 이 컨텐츠가 이게 그냥 취미나 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잠자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시스템. 이게 바로 나발이 말한 부의 파이프라인이라는 거군요. 와, 이 관점에서 보면 컨텐츠 제작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는데요? 바로 그거죠. 그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고서는 부를 그냥 쌓는 게 아니라 증폭시키는 방법, 바로 레버러지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 레버러지. 이 개념이 흥미로운데요? 보고서를 보니까 종류가 4가지나 되더라고요. 노동, 자본, 코드, 그리고 미디어. 근데 보통 부라고 하면 부동산 투자 같은 자본 레버러지를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2026년 한국에서는 개인이 미디어에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고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왜 그런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본 레버리지는 이미 돈이 많은 사람한테 유리한 게임이죠. 그렇죠. 하지만 미디어 레버리지는 다릅니다. 보고서는 유튜브, 팟빵, 카카오 브런치 같은 플랫폼 덕분에 이제는 자본이나 어떤 특별한 허가 없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비용으로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분석해요. 이게 바로 자본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이른바 신흥 부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당신께서 지금 정확히 그 입구에 서 계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미디어라는 레버리지를 써야 한다는 건 이해했어요. 근데 레버리지는 그냥 도구잖아요. 그 도구로 뭘 들어올릴지가 문제인데 결국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돌아오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는 뭐라고 하나요? 여기서 특수지식이라는 나발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특수지식. 네. 나발은 이렇게 말하죠. 특수지식이란 훈련으로 가르칠 수 없는 지식이다. 만약 가르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배워서 당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와, 굉장히 도발적인 말이네요. 우리는 평생 훈련받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왔는데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아주 뼈아픈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 교육이 수능 점수, 토익 점수처럼 똑같은 잣대로 줄을 세워서 대체 가능한 부품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런 일반 지식의 세계는 언제나 피 튀기는 경쟁의 레드오션이잖아요. 반면 특수 지식은 정해진 커리큘럼이 없어요. 당신의 어떤 타고난 호기심, 남다른 열정, 독특한 인생 경험, 이런 것들이 막 버무려져서 만들어지는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의 교집합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고서에 든 예시가 재밌어요.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것은 일반 지식이지만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희귀한 전통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이걸 스토리텔링으로 글로벌 시장에 소개할 수 있는 능력? 이건 누구도 가르쳐줄 수 없는 특수 지식이라는 거죠. 아, 지금 당신께서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나의 어떤 경험과 호기심을 엮으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야기가 될까? 자 그럼 철학적인 논의를 지나서 이제 좀 구체적인 현실로 들어와 보죠. 이 모든 전략이 작동하려면 2026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라는 땅에 발을 딛고 있어야 할 텐데요. 보고서는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보고서는 2026년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한 2% 초반대로 둔화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저성장 시대에는 은행 예금 금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실제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25%까지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죠. 이건 당신의 돈이 은행에 가만히 있으면 실질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이 더 커지는 거고요. 돈을 굴려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정부 정책이나 세금 같은 변수들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2026년은 세금 제도가 많이 바뀐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정부가 보내는 시그널을 잘 읽어야 해요. 보고서는 딱 두 가지를 핵심으로 짚습니다. 첫째는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오른다는 점. 이건 기업 활동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신호고요. 둘째는 훨씬 더 중요한데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 도입 여부의 불확실성입니다. 금투세요? 아,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 이슈죠. 그렇죠. 만약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이나 펀드로 연 5천만 원 넘게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보고서는 이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반패가 바로 ISA 계좌라고 단언합니다. ISA 계좌요? 네, ISA 계좌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금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세금 폭탄을 막아줄 최고의 방공호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ISA 계좌가 2020년에 또 크게 바뀐다면서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2026년부터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기존의 일반형 ISA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 생기는 생산적 금융 ISA로 갈아탈 것이냐. 이 둘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형 ISA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겁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처럼 미국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ETF나 해외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죠. 글로벌 분산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에게 적합하고요. 그럼 새로 생기는 생산적 금융 ISA는요? 이건 이름처럼 생산적인 곳, 즉 국내 주식 시장에 돈이 흐르게 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아, 제약이 있군요. 대신 아주 강력한 당근을 줍니다. 특히 청년형의 경우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해줘요. 아, 그러니까 선택지가 명확해지는 거네요. 나는 한국 시장의 미래를 믿고 당장의 세금 혜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생산적 금융 ISA로 가는 거고, 아니다, 나는 리스크를 분산해서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의 성장에 올라타고 싶다고 하면 기존의 일반형 ISA를 선택해야 하는 거고요. 정확히 그겁니다. 자신의 투자 철학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문제죠. 그리고 보고서는 IS와 함께 부해복리 기계를 만드는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꼽습니다. 연금저축은 워낙 많이 들어서 뭐 좀 새로운 관점이 있나요? 보고서는 이걸 정부가 보장하는 16.5%의 확정 수익 상품이라고 재정의합니다. 16.5% 확정 수익이요? 네,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충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48만 5천 원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잖아요. 이건 투자 수익률하고 상관없이 나라에서 무조건 주는 돈입니다. 16.5%짜리 예금이나 마찬가지죠. 와, 확정 수익이라고 생각하니까
느낌이 확 다른데요? 여기서 보고서에 나발식 실행 전략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 환급금을 받으면 생활비로 쓰거나 공돈이라고 막 써버리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 돈을 받자마자 다시 연금 계좌에 재투자하라는 거죠. 세금으로 나갈 돈이 내 계좌 안에서 또 다른 돈을 낳는 복리기계의 시드머니가 되는 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무기들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20대 사회 초년생하고 40대 가장의 전략은 달라야 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보고서는 연령대별로 미션과 전략을 다르게 제시해요. 먼저 20대에서 30대 초반. 이 시기에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본 레버리지보다는 미디어 레버리지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죠. 바로 당신처럼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기군요. 맞습니다. 자신만의 특수 지식이 뭔지 탐색하고 그걸 컨텐츠로 꾸준히 쌓아가는 겁니다. 보고서의 예시처럼 카카오 브런치에 글을 써서 출판 제의를 받는다거나 클래스 101 같은 곳에 나만의 노하우를 담은 강의를 올리는 거죠. 당장 푼돈이 안 되더라도 이때 쌓은 컨텐츠와 팬덤이 10년 뒤에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그럼 소득이 가장 많아지는 30대 중반에서 40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자본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타이밍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연금저축과 ISA 계좌부터 자동으로 채워지는 강제 저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는 S&P 500 ETF처럼 꾸준히 우상향하는 자산의 비중을 높여서 돈이 돈을 버는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50대 이상은 또 다른 게임을 해야겠군요. 그렇죠. 보고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때부터는 수익률과의 전쟁이 아니라 세금과 건보료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세금과 건보료와의 전쟁. 네. 특히 연간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거든요. 와, 은퇴를 앞두고 정말 치명적인 문제네요. 이걸 막을 방법이 있나요? 바로 이때 연금 계좌가 진가를 발휘합니다. 연금 계좌에서 1년에 1,500만 원까지 연금으로 받는 돈은 연금 소득으로 분리과세되어서 금융소득 2천만 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합산이 안 되는 거군요. 네. 건보료 폭탄을 피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어 수단이 되는 셈이죠. 와, 오늘 정말 압축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나발 라비칸트의 철학에서 시작해서 2026년의 세금 제도, 그리고 연령대별 포트폴리오까지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결국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위 게임을 멈추고 당신만의 특수 지식을 무기 삼아서 미디어 레버리지를 활용해 진짜 부의 게임을 시작하라는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시작하려는 그 팟캐스트, 그 유튜브 채널이 바로 그 게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죠. 보고서 마지막에 인용된 나발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어떤 말이죠? 행동은 조급하게 하라. 그러나 결과에는 인내심을 가져라. 씨앗을 심는 행동은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보고서는 부를 쌓는 방법과 콘텐츠 전략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른 생각이 드나요? 나발은 이런 말도 했거든요.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은 평생 학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쩌면 당신이 팟캐스트를 만들면서 진짜로 쌓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채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공부하고 정리하고 말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당신 자신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저 호기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어떤 특수 지식의 씨앗을 심고 있는 걸까요?